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음동화, 그 비음화와 유음화, 여기에 더해서요, 국외음화와 된소리대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변동 문제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음동화부터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음동화, 자음끼리 같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음절 끝에 자음이요. 음절 끝에 자음이 보통 그런 받침이 되겠죠. 뒤에 오는 어떤 특정 자음들과 만나게 될 때 그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과 비슷한 성질의 자음이나 또는 같은 소리로 바뀌거나 양쪽이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술상으로는 이런데 막상 이 설명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죠. 우선 이런 자음동화 현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비음화라는 것이 있고요. 유음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음화는 비음, 코비자의 소리음이에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닮아서 비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 유음화는요. 유음은 리을인데요. 그렇게 흘러나가는 소리죠. 리을 소리인데 그 리을 앞뒤로 니은이 왔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얘기 보통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음화부터 가볼게요. 자, 비음화 한자로는 코비의 소리음 될 화자죠. 콧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음 중에서 콧소리가 아닌 비음이 아닌 아이들이 비음이 된다는 건데요. 자, 우선 비음이 뭔지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갈까요? 비음이란 콧소리인데요. 보통 이런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음을 비음이라고 합니다. 미음, 니은, 이음. 우선 한번 이게 왜 비음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코를 한번 꽉 막고요. 여러분들 미음, 니은, 이응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약간 뭔가 맹꽁이 같은 느낌의 소리가 나죠. 즉 코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게 소리가 흘러나가는 소리인데 입과 함께 이 코를 막게 되면 코가 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음이라고 해서 미음, 니은, 이응은 보통 자음에서도 울림소리 계열에 속하는데요. 이런 미음이나 니은, 이응음은요, 다른 자음들이 앞이나 뒤에 왔을 때 이 미음, 니은,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계열인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규정을 보시면 비음이 아닌 자음, 기역, 디귿, 비읍이 나 또는 이 리을이라는 이 미음, 니은, 이응을 만나서 같은 조음이 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요.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고요.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여기 있죠. 첫 번째 규정. 이게 공식처럼 제가 적어 놨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고요. 그 뒤에 말이 바로 니은, 미음이 올 때 이 니은과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 디귿, 비읍이 순서대로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비음화 현상의 일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요.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국물이라는 단어는 미음 앞에 기역이 와 있죠. 자, 이 조건이죠. 자, 미음이라는 거 앞에 기역이 와 있습니다. 이 국물이라는 단어. 그럼 기역은 뭘로 바뀝니까? 이응으로 바뀌죠. 그래서 국물이라고 바뀌게 되는 거고요. 닫는다도 니은 앞에 디귿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역시 니은으로 바뀌어서 닫는다. 반물도 미음 앞에 비읍이 와 있죠. 미음 앞에 비읍이 와 있으면 이 비읍은 뭘로 바뀌어요? 미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반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규정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앞말 받침 역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이 왔을 때도 이 경우는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요. 뒷말의 첫 소리도 바뀌게 됩니다. 리을도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단어들을 볼게요. 니라고 발음되죠. 미음, 니은으로 바뀌었고요. 이 규정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면니도 근데 이건 왜 갑자기 니은으로 바뀌죠? 우선 음절의 끝소리 기축에 의해서 치읓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고요. 디귿, 리을 앞에 디귿이 와 있죠? 그렇게 되면 리을 앞에 디귿이 와 있으니까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독립배의 경우도 리을 앞에 기역이 와 있죠. 리을 앞에 기역이 와 있습니다. 그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죠. 그래서 독립, 리을은 또 니은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앞말 받침. 우리가 이응, 니은, 미음이 왔을 때 뒷말에 첫 소리 리을이 오면요. 이 경우는
뒤에 첫 소리인 리을만 바뀌게 됩니다. 이응, 미음은 비음이라고 했죠. 리을은 유음 계열인데 비음이 아니니까요. 비음 계열인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또한 비음화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로는 종, 노, 담, 멱이라는 단어가 바로 세 번째 조항의 그 규정을 적용을 받는 비음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비음화는 가볍게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유음화 현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유음화. 유음은 리을을 우리가 보통 유음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이 유음 리을이나 리을 앞이나 뒤에서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을 여기를 참고해 보세요. 리을 뒤에 니은이 온 경우 이 니은은 리을로 바뀌고요. 역시 리을 앞에 니은이 온 경우도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리을 앞뒤로 니은이 왔을 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유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날. 자, 칼 뒤에 표기상으로 니은이 왔죠? 리을 뒤에 니은이 오니까 리을로 바뀌죠. 찰나, 설날 이런 것들이고요. 앞에 온 경우는 신라, 니은이 리을 앞에 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라, 리을로 바뀌었죠. 철리, 논리 이런 것들이 유음화 현상의 일종이고요. 겹받침의 경우에서도 그 겹받침 리을, 히읗, 리을, 티읗 플러스 니은이 오면요. 이때는 리을, 리을로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니은도 역시 리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리을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리을 히읗이나 리을 티읗은 겹받침이죠. 그럼 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이 리을 히읗이나 리을 티읗은 대표음 리을로 소리가 나죠. 그럼 리을 뒤에 니은이 다시 오게 된 그런 조건이 되게 되는 거니까 최종 발음은 알른의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른은 리을 히읗에서 히읗이 탈락하고요. 리을만 남은 상태에서 니은이 뒤에 왔죠. 유음화의 조건이죠. 그럼 그 니은은 리을로 바뀌어서 알른이라고 최종 발음이 되고요. 훌른, 무엇을 훑어보다 할 때 훌른. 자, 훌른에서도 역시 겹받침 리을 티읕에서 티읕은 탈락하고 리을만 남죠. 니은 앞에 니은이 리을 뒤에 니은이 와 있으니까 유음화의 조건이니까 뒤에 니은은 리을로 바뀌어서 훌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음화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음운 변동의 좀 적용 순서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최종 발음이 날 때 여러 개의 음운 변동의 현상이 적용을 받을 때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로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죠. 자, 근데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안마의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뒤, 즉 이 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음동화, 즉 비음화나 유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볼까요? 자, 단어를 볼게요. 꽃받침만 오는 경우 놓는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놓는다 할 때 놓는, 히읗 받침이 왔을 때 음절의 끝소리에서 디귿으로 바뀌죠. 그 상태에서 니은 앞에 디귿이 온 조건이 되니까 비음화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니은의 논이 돼서 놓는이라고 해서 우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적용시키고요. 그 다음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겹받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른의 경우도 자 리을 티읕의 경우는 자 훌 리을로 되죠. 결국 자음군 단순한 탈락의 일종이지만 이런 자음군 단순화가 왜 일어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의 모든 받침 자음은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 7자음 중에 하나로 소리 난다는 현상이 적용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겹받침도 하나가 탈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이런 자음군 단순화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훌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훌른이 훌른, 최종 결국 유음화로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음화와 유음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구개음화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개음화. 자, 구개음화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요. 보통 모음인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자, 이 설명만 들어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선 받침 티읕, 디귿이나 티읕이요. 이모음 앞에 왔을 때 여기까지 뭐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해돋이 같은 경우 이모음 앞에 여기 이응이 있는데요. 근데 이응은 음가가 없는 형식 초성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써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이렇게만 써도 이응 없이 써도 이라고 있잖아요. 형식 초성이죠. 그러니까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음 앞에 디귿이 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디귿은 지읒으로 바뀐다고 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지읒으로 바뀌니까 해도지에서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외음화인데요. 조건은 형식 형태소라고 했어요. 형식 형태소라는 게 뭐죠? 형태소 개념에서 보시면 형태소에서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데 뜻이 없이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접사나 어미 같은 경우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해도지라고 해서 돋다라는 말에 이는 접사 형태로 붙은 거죠. 뜻이 홀로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도지라고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 앞에였기 때문에 해도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모음이가 뭐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모음이란 말 그대로 이 모음이 완전하게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모음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라는 모음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라는 모음은요. 사실 이와 어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나는 소리예요. 이어를 빨리 발음해 볼까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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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억지 같다고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볼게요. 자, 이와 어를 합쳤을 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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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는 소리가 나죠. 이 여라는 소리가 날 때 앞에 살짝 났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이 모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완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모음이란 결국 완전하게 나는 모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중 모음,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서 보통 이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 모음이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반모음 앞에서 살짝 났다 사라지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라는데 부처라는 말이 있죠. 여라는 발음은 이어가 합쳐진 거니까 반모음 이가 있다고 보고요. 이 모음 앞에 티읕이 왔으니까 치읓으로 바뀌어서 부처라고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굳이, 같이, 같이 이런 것들이 국외음화. 다시 한번 조건 볼게요. 디귿티읕이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뭘로 바뀌어요?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국외음화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국외음화도요. 자음, 디귿, 티읕이 이런 이야, 여요, 유 그래서 야여요유는 또 뭐예요? 반모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야, 이여, 이요, 이유. 그래서 반모음 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모음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이 모음 앞에 디귿이 온 걸로 봅니다. 그럴 때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것이 동화현상의 일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는 자음동화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음끼리 같아지는 거. 자음동화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데요. 이 모음이란 모음 앞에서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현상이라는 점에서는 비음화, 유음화는 조금 다르다, 구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팁으로 한번 볼게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질 형태소란 건 뜻을 가진 형태소죠. 자, 혼니불이라는 바는 티읕 받침 앞에 뒤에 이모음이 와 있어요. 근데 이불 할 때 이불은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걸 국외음화 조건이라 생각해서 티읕을 치읒으로 바꿔서 호치불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죠. 혼니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겹이 여러 겹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의 겹으로만 이루어진 이불을 혼니불이라고 하죠. 얇게 덮는, 우리가 보통 여름에 얇게 덮는 이불 혼니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호치불이라고 되면 표준 발음이 아니고요. 자, 그 발음 변화 양상을 보면 여러 단계의 그 음운 변동이 겹쳐 일어나는데요. 제일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티읕이 티읕 받침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받침이 형성돼서 나오고요. 여기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첨가 현상은 나올 건데요. 그럼 니은 앞에 디귿이 왔으니까 비음화의 조건이 됐죠. 그래서 디귿은 니은으로 발음이 돼서 최종 발음은 혼니불이라고 발음하는 이 발음이 최종 발음으로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국외음화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형식 형태소,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만 일어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외음화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인 된소리 듣기,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된소리 듣기는 경음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된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격자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된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예사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된소리 기역,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읒, 쌍지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두버섯조가 좀 귀엽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꾸뚝버섯조. 갑자기 좀 끄고 싶으신가요? 강의를. 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자, 구두버섯조가 꾸뚝버섯조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밥이라는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누가 국밥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국밥 해서 뒤에 초성이 쌍비읍,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죠. 국밥으로 발음이 됩니다. 된소리가 나고 있죠. 그럼 이런 조건 어떤 조건에서 나나요? 네, 보세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뭐로? 자, 얘네들은 모두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역 받침 뒤에, 국이라는 기역 받침 뒤에 시옷이 왔죠. 자, 받침 기역 뒤에 뭐가 왔어요? 시옷이 왔죠. 그럼 이건 뭘로 발음한다고요?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수라고 발음이 되게 되는 거죠. 수. 그쵸? 자, 그 다음, 닫다. 디귿 앞에 디귿 받침 뒤에 디귿이 와 있죠? 디귿 받침 뒤에 디귿이 왔으면 이 디귿은 뭘로? 된소리로 발음하니까 닫다. 그 다음 이것도 집밥. 닭장은 뭐죠? 라고 할 텐데 겹받침이 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항군 단순화에서 우선 리을을 탈락시키고 기역이 남죠. 그럼 기역 뒤에 지읒이 와 있죠? 기역 뒤에 지읒이 와 있으면 이 지읒은 뭐요? 된소리로. 그래서 닭장 최종 발음이 이렇게 되죠. 옆집의 경우도요. 피읍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비읍으로 바뀌죠. 그럼 비읍 뒤에 지읒이 와 있죠. 비읍 뒤에 지읒이 와 있으니까 최종 발음은 집이라고 발음해서 옆집이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된소리 규정을 경험한 현상을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된소리 규정에서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했고요. 요번에 조건은 용언의 어감 받침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역시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그 조건이 좀 다르죠. 용언의 어감 받침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언의 어감 받침이라고 할 텐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문법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그 앞에 용언이라는 개념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서술성이 있는 말 중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움직임 말고 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들. 신다라고 하면 신다는 신고 신으니 신으면이라고 해서 신이라는 어간 뒤에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죠. 신이라는 어간이라는 말 뒤에 디귿 소리로 시작하는 말이 왔죠. 이렇게 디귿. 그럼 이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 최종 발음은 신다라고 발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위로 삼다도 삼고 삼으니 삼으면 삼아서 할 때 삼이란 부분은 변하지 않는 어간이에요. 활용할 때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죠. 이런 어간 뒤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와 있죠. 자, 이렇게 용언의 받침 뒤에 연결되는 어떤 소리? 삼다의 디귿이 왔죠. 이것도 역시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다른 자음은 없나요? 있죠? 안고라고 할 때 이건 니은 지읒은 겹자음이니까 자, 니은으로 소리 나고요. 니은 받침 뒤에 기역이 와 있죠? 그러면 안고, 담고, 떨지, 할다, 훌쏘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안다, 담다, 떨다, 할다, 훌다는 다 용언이죠. 그래서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간 부분인데 그 어간의 최종의 그 뒤쪽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용언이라는 걸 좀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팁으로 적어놨습니다.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인데 어간과 어미의 형태로 되죠.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주다라는 단어는 주면 주어서 이런 식으로 다면 어서 부분은 바뀌지만 주라는 부분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주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모양이 바뀌는 다면 어서 부분은 어미, 말어의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어간은 말어의 줄기간자죠. 말의 줄기 부분. 자, 한자어의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역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한자의 경우는 리을 받침 뒤에 발 할 때 리을 받침에 디귿이 와 있죠. 그럼 뭐요? 된소리. 그래서 발동, 그 다음 갈등, 일시, 갈증 이렇게 발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문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된소리 대기 규정 4개, 5개 있는데요. 마지막 2개 한번 살펴볼게요.
관형사형 어미 뭐뭐을 뒤에 연결되는 리을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모두 역시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뭐예요? 라고 할 텐데 우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게끔 바뀌는 거죠. 하다라는 말에 하라는 어간에 리을이 붙었어요. 이렇게 리을이 오니까 할 이렇게 돼서 뒤에 오는 의존명사 것을 수식하게 됐죠. 그래서 할 것을 할 때 기역이 오니까 이 기역은 된소리로 발음해서 것을이라고 쌍기역이 되죠. 할 것을 이렇게 되고요. 갈 때가, 그 다음 갈 곳, 할 수는 이런 식으로 뒤에가 된소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관용사형 어미가 뭔가요? 다시 설명 팁으로 들어갑니다. 용언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서 체언, 즉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 쓰이게 하는 어미로 뭐뭐은, 뭐뭐는, 뭐뭐던, 뭐뭐 리을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을, 뭐뭐 리을의 형태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형태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뭐을로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 시옷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할 걸,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면서 적용 연습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기본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자, 또 수업 중에 저와 함께 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